세상 모든 잡다한 지식. 오늘의 주제는 한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뉴질랜드의 전투민족 마오리족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우리는 동족 쌍자내 비극을 겪은 후 지금까지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6.25 전쟁은 단지 한민족의 역사에서만 큰 의미를 갖는 전쟁이 아닙니다. 세계사의 관점에서도 냉전 전반기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전쟁이며 현재까지 이어지는 국제사회의 질서가 큰 틀에서 확고히 형성되게 만든 전쟁이죠. 극동아시아에서의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충돌에서 무조건 승기를 가져와야 했던 양측은 이 전쟁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인 남북한 이외에도 많은 국가들이 이 전쟁에 뛰어들었죠. 공산진영에서는 대표주자인 소련과 중국이 참전했고, 자유진영에서는 유엔군의 이름으로 수많은 국가들이 참전했습니다. 직접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의료, 물자 등을 지원한 국가들도 많습니다. 물론 각국 정부는 자국의 국익을 판단을 했을 테지만 한국의 자유를 위해 기꺼이 참전한 세계의 군인들이 없었다면 현재의 우리의 모습은 상상할 수도 없이 끔찍할 것입니다. 당시 유엔군으로 참전했던 외국군의 활약상들은 소중한 역사로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그중 위대한 전투를 꼽으라면 항상 거론되는 것이 1951년 4월에 벌어졌던 가평전투입니다. 유엔군이 불과 3개 병력으로 무려 5배가 넘는 중공군의 병력을 막아낸 이 전투는 일명 기적의 전투라고도 불리죠. 중공군은 1000명에 이르는 전사자를 내고도 패배를 안고 후퇴하고 말았습니다. 중공군은 당시 70만 명에 달하는 엄청난 병력으로 대규모 공세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를 충계 공세라고 합니다. 가평전투는 유엔군의 맹렬한 저항으로 중공군의 이 충계 공세를 저지하고 유엔 사령부를 장악하고자 하는 중공군의 계획을 막아내는 결과를 가져오며 6.25 전쟁사에서도 아주 큰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가평전투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부대는 유엔군 제27보병여단으로서 영국연방 제27여단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영국, 호주, 캐나다, 인도, 뉴질랜드 등 영연방 국가의 군인들로 이루어진 부대였습니다. 한때는 이 부대에 구르카 용병도 소속되어 6.25 전쟁에 참전했었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죠. 그런데 이 부대에는 백인, 흑인, 인도인 외에도 눈에 띄게 다른 외모를 가진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뉴질랜드군으로 참전한 마오리족 군인들이었죠. 그들은 제27보병여단의 약 15%나 되는 인원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마오리족이 6.25 전쟁에 참전했었다니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우리가 마오리족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자연과 어우러져 사는 뉴질랜드의 원주민이니까요. 흔히 뉴질랜드 관광 시에 볼 수 있는 전통춤과 의상 등으로 많이 기억하시고 계실 겁니다. 마오리족은 본디 전투민족으로 유명한 민족입니다. 이들은 원래 폴리네시아계이며 12, 3세기경 뉴질랜드로 건너갔다고 알려졌죠. 마오리족은 문자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들이 정확히 언제 어떻게 뉴질랜드로 건너갔는지에 대해서는 구전되는 이야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확실한 것은 이들이 뉴질랜드에 가장 먼저 정착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뉴질랜드 정착 초기부터 주로 수렵을 하며 삶을 영위했으며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상황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물을 숭상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사회에서 족장과 함께 전사가 가장 높은 계급에 위치하고 있는 것만 봐도 이들이 물을 숭상하는 민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또한 과거에는 식인 문화를 가지고 있기도 했는데 이들의 무속신앙에는 마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혼과 같은 개념으로서 전투를 통해 승리한 상대의 마나를 흡수하면 자신이 그 사람이 갖고 있던 능력을 흡수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식인을 하는 문화가 있었다고 하죠. 이들을 침공하고자 했던 이민족들 중에서는 이들의 식인 문화에 겁을 먹고 건드리지 않는 민족들도 있었다고 하니 스스로를 지키고자 하는 의도도 있지 않았을까 추측해봅니다. 하지만 고립된 섬에서 서로 다른 세력이 전투를 치를 때마다 식인을 하면 서로의 노동력과 세력을 갉아먹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식인을 멈추었다고 하네요. 그로 인해서 생겨난 문화가 바로 전통춤인 하카입니다. 흔히 마오리족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이죠. 하카는 피를 흘리지 않고 세력 간의 승패를 결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문화입니다. 이들은 전투를 치르기 전에 대열을 갖추고 하카를 주고받습니다. 큰 소리를 내며 위협적인 동작으로 춤을 추는 것이죠. 표정 역시도 살벌하게 지으며 혀를 내밀고 엄지손가락으로 목을 긋는 등의 제스처를 취하기도 합니다. 너를 죽이겠다, 너를 잡아먹겠다는 의미를 가진 제스처죠. 이렇게 하카를 서로 주고받다가 한쪽에 기세가 밀린다면 기세가 밀린 쪽은 자신들의 패배를 인정하고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투를 피하기 위한 방편인 셈이죠. 하지만 하카를 주고받았음에도 팽팽한 기세가 유지된다면 결국 전투를 치렀다고 하네요. 그래도 하카의 존재로 인해 전투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현대에 와서 하카는 마오리족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문화적 요소로서 스포츠 경기 등에서 많이 접할 수 있죠. 하카를 통해 불필요한 출혈을 줄이는 데 성공했지만 유럽 열강들이 뉴질랜드에 당도함으로 인해 마오리족은 싸움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마오리족은 나무로 만든 재래식 무기를 주로 사용했는데 대부분 날카롭게 만든 예기가 아닌 둔기였습니다.
뛰어난 피지컬을 이용해서 말 그대로 상대를 때려 죽였던 것이었죠. 하지만 머스킷을 앞세운 유럽인들에게 둔기로 대항하기는 역부족이었고 마오리족도 결국은 유럽 상인들을 통해서 머스킷을 들여오기 시작했죠. 마오리족은 19세기에 자신들의 권리를 인정받게 될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마오리족은 현대 무기들도 자유롭게 다룰 수 있게 되었고 현대전에서도 능히 역량을 발휘하는 진짜 전투민족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20세기에는 구르카 쿠르드와 함께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전투민족으로 이름을 떨치게 되었죠. 특히 1,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여 그 위용을 떨친 것이 아직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총을 맞고 부상을 당한 상태에서도 앞뒤 가리지 않고 적진에 돌격해서 적진을 그야말로 피바다로 만들어버렸다고 하죠. 포탄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하카를 추는 마오리족의 모습을 보고 적군들은 광기마저 느꼈다고 하네요. 이들을 상대했던 독일군 병사들은 이들의 잔혹함에 대해 치를 떨며 증언했다고 합니다. 2차 대전 당시에는 마오리족의 존재가 북아프리카의 전황을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니까요. 마오리족이 6.25 전쟁에 참전하게 된 것도 전투민족으로서의 그들의 명성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6.25) 전쟁 당시에 마오리족의 인구는 뉴질랜드 전체 인구의 10%가 되지 않았음에도 마오리족 군인의 수가 제27보병여단의 약 15%에 달했다는 것만 봐도 그들이 전투민족으로서 얼마나 역량을 인정받고 있었는지 알 수 있죠. 마오리족 군인들은 제27보병여단에서도 뉴질랜드 제16포병연대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가평 전투 당시 뉴질랜드 제16포병연대는 약 4,000명의 중공군을 사살하는 등 혁혁한 전공을 올렸습니다. 뉴질랜드 제16포병연대는 원래 어무 임무만을 부여받았지만 진지 방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직접 전투에 임했다고 하죠. 이들은 약 1만 발에 달하는 포탄을 쏟아부으며 처절하게 저항했고 단 한 명의 사상자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대략 1,800명가량의 중공군을 상대했다고 하는데 뉴질랜드 제16포병연대가 그중 4,000명을 사살한 것이죠. 6.25 전쟁이 끝난 후에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들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그들이 전장에서 불렀던 마오리족 전통민요인 포카레카레아나가 있죠. 저작권 문제로 음성을 들려드릴 수는 없지만 가사만 보셔도 어떤 노래인지 단번에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연가라는 제목으로 번안되어 지금까지도 많이 불리고 있죠. 한국을 방문한 마오리족 뉴질랜드 총독이 이 노래를 직접 부르기도 했다네요. 또한 6.25 전쟁 당시 가평 전투가 일어났던 지역일 때 약 11km는 현재 가평 전투의 길이라는 이름으로 명명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평읍 읍내리에는 가평 전투를 기념하기 위한 영연방 한국전 참전 기념비도 있습니다. 비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죠. 이 기념비 앞에서는 매해 영연방 참전 기념행사가 이루어지는데 해마다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추모 메시지를 보내왔다고 합니다. 올해는 새 국왕인 찰스 3세가 추모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네요. 기념 행사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참전용사들은 이렇게 발전한 한국의 모습을 보니 한국을 위해 싸웠던 젊은 날이 아깝지 않다는 소감을 밝혔다고 합니다.